삼각함수의 두 번째 대단원입니다. 두 번째 대단원이고 주인공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야. 요 단원부터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삼각형. 전에는 삼각함수였다면 이제는 아예 삼각형, 실질적인 삼각형으로 진행할 건데 삼각형의 꼭지점은 ABC라고 하고 이건 약속인데 A에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부르고 그 길이를 똑같은 알파벳을 쓰되 소문자를 씁니다. 이건 중학교 때도 똑같아요. 마주보는 걷길이 같은 알파벳을 쓴다. 각은 대문자, 변은 소문자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외접원을 하나 그려. 외접원을 하나 그려. 그럼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내접원 아니고 외접원입니다. 정확하게.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원이 삼각형에 외접한다. 이런 관계지.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사인 법칙이 만족합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B가 똑같아. 신기하게. 사인 C분의 C도 B가 똑같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이 R. 여기서 대문자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뜻해. 내접원은 원을 조그맣게 그리겠지. 그러니까 원이 작으니까 그때 반지름은 소문자 R을 쓰게 돼 있어. 대문자 R은 외접원, 소문자 R은 내접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 법칙에 의해서 사인 법칙이 정의가 되고 그럼 사인 법칙의 용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몇 개야? 총 4개가 있지. 각 A, 각 B, 변 A, 변 B. 그럼 4개 중에 3개를 알고 하나를 모를 때 쓰면 되겠지. 그렇지? 우리 이렇게 볼게. A, A니까 이걸 쌍이라고 하자. 쌍. 그러면 얘는 B, B. 얘도 쌍이야. 그러면 두 쌍중. 하나 모를 때, 하나 구할 때, 모를 때, 이럴 때 쓰면 사인 법칙이 참 좋다. 두 쌍 중에 정보가 두 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모를 때는 사인 법칙이 참 좋다. 하지만 또 이렇게도 짧아질 수 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 C, C. 자, 이 셋 중에 하나 모를 때 역시 쓰면 좋겠지. 셋 중에 하나 모를 때 쓰면 좋겠다. 일단 사인 법칙은 이런 상황에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아마 사인 법칙만 해도 될 것 같아.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삼각형 AB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각 2개가 주어져 있네. 여러분 삼각형은 각 2개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한 각도 주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여기 구하면 몇 도야? 105도지.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각이 어떤 거야? 30도와 45도가 마음에 드는 각. 특수각이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각이잖아. 105도는 구할 수가 없는 각이지. 자, 구하는 게 뭐야? 변 A를 구하지. 변 A는 각 A에 마주보는 거야. 여기 구하는 거야. 그러면 쌍을 봤을 때 30도와 A가 쌍이지. 그리고 45도와 3루트 2가 한 쌍이지. 마주보는 것끼리 쌍이야. 그러면 두 쌍 중에 몇 개를 몰라? 하나를 모르지. 딱 사인 쓰기 좋은 거야. 따라서 사인 30도분의 알파벳이 같다는 것은 마주보는 관계다. 마주보는 게 변 A. 그는 사인 45도분의 마주보는 변 3루트 2. 그러면 사인 30도, 사인 45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요거는 설명 안 할 거야.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모를까? 자,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인 법칙은 두 변과 하나를 모을 때 쓴다. (326번)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삼각형이 여기 있어. 세 꼭지점이 모두 원 위에 있는 경우가 여기 있잖아. 세 꼭지점이 모두 원 위에 있다. 모두 원 위에 있어야 이게 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셋 중에 하나라도 원 위에 있지 않으면 사인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꼭지점 세 개가 모두 원 위에 있어야 돼. 자, 여기는 150도고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을 쓰면 딱 좋지. 마주보는 한 쌍과 반지름 중에 하나를 모를 때. 지금 보면
마주보는 한 쌍, 150도에 마주보는 면이 BC야. BC는 몰라. 대신에 반지름은 또 나와 있어. 자,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모르지. 공식 사인 150도분의 누구? BC는 2R. 반지름 30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나는 BC를 구하려면 사인 150도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자, 그럼 사인 120도는 음주 90도로 풀어야지. 예각이 아니니까. 항상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30, 40, 60도밖에 없으니까. 자, 음각 아니지? 축이 360도보다 작지? 그럼 무슨 공식? 90도 공식으로 가야겠지. 자, 9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 좋아. 근데 이것도 어때? 선생님이 빼기도 괜찮다 그랬지. 풀이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면 짝수니까 그대로 사인이 돼. 부호에 상관없이 30도를 쓴 다음에 사분면을 보자. 90도만큼 두 번 이동하고 90도 한 번, 90도 두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이지. 방향 바꿔서 예각만큼. 자,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얼싸니까 플러스지. 싸가 사인이니까. 따라서 플러스 사인 30도. 그래서 BC의 길을 구하면 되겠네. 그렇죠? 간단하죠?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을 배울 겁니다. 아니네. 바로 나오네, 코사인이. 오케이. 오늘은 법칙을 다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면 되겠구나. 사인 법칙에 비해서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어려워. 공식 자체는. 자,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코사인이 등장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코사인 A를 구한다고 치자.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A를 구하려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로 출발해. 자, 기억할 땐 이렇게 하면 돼. 여기 A가 있지. 여기 A가 있지. 그럼 A를 제외하면 남은 건 BC지. 그 BC를 뺄셈의 완전제곱처럼 생각하면 돼. B 빼기 C의 완전제곱.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실제로 이렇지는 않고, 잠깐만, 잘못 썼지. 미안해, 잘못 썼어. A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을 제곱 더하기 제곱한 다음에 다시 A가 등장하는데 얘는 부호가 빼기야. A만 부호가 빼기야. 그 다음에 나눗셈이 등장하고 2 한 다음에 이 B와 C를 곱하기 형태로 1차식을 써주면 돼. 자, 이게 코사인 A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사인 B를 구하라고 하면 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응용해보자. B로 시작하면 B를 제외한 A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출발하고 뒤에가 백인데 이 B의 제곱으로 끝나면 되고 분모는 2 한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코사인 C는 같은 방식. C는 C를 제외하면 A하고 B만 남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C제곱은 빼주고 분모는 2A. 자, 2A. 그렇다면 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면 좋냐? 언제 쓰면 좋냐면 여기 보면 A, B, C가 다 등장하지. 그치? 따라서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을 모두 알 때야. 세 변을 모두 알 때 뭐 구하고? 각을 구할 때 쓰기 좋아. A를 구할 수도 있고 B를 구할 수도 있고 C를 구할 수도 있거든. 자, 세 변을 모두 알 때 각을 구할 때 참 쓰기 좋다. 자,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코사인의 활용도가 좀 더 넓다고 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 가능하냐면 이걸 좀 이항할 수 있어. 이걸 좀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식을 이항을 좀 해볼게. 분모를 옆으로 이항했어.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꿀게. 요렇게도 식을 정리해. 똑같은 식이야. 이항한 거야. 그런데 선생님들 따라서는 선생님은 나 같은 경우는 코사인은 하고 외우는 이 한 가지만 외워도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하는 선생님들은 야 이항시킨 이 식도 그냥 외워 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근데 이걸 내가 아직은 강요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가 기말고사 범위잖아, 그렇지?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는 이것도 좀 외우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게. 일단 지금은 코사인은 하고 정리된 거면 확실하게 외워도 괜찮아. 어차피 이해하면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외워도 되는데, 자, 이렇게 써놓으면 우변에 있는 정보를 알면 A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정보라는 게 봐봐. B, C 변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각은 몇 개 있어? 1개가 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두 변과 한 각을 알면, 변 2개, 각 하나를 알면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돼. 코사인 법칙의 두 번째 용도는 변 2개, 각 하나 알아? 그럼 나머지 한 변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자, 필기하셔야 됩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하지. 일단은 우리는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는 코사인은 하고 사인은 이대로 외우시고 코사인은 두 가지 버전 중에 이 버전으로 외우는 걸 추천한다. 이거는 나중에 외워도 된다. 이해하면 되니까 지금은. 우리 진도는 3월 셋째 주까지는 나갈 거다. 3월 넷째 주, 마지막 주 정도는 시험 대비 기간으로 4월 말이 시험이니까 한 달 정도 전부터는 고민해야지. 자, 그럼 개인 교재 있는 사람은 개인 교재 같이 풀어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개인 교재를 좀 더 만들어 줄 생각이야. 수업 진도 외에도 개인적으로 좀 더 풀어야 되는 시간이 점점 오고 있어. 자, C를 구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변 몇 개를 알아? 2개를 알지. 그리고 각이 몇 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코사인 C 하나의 각에 대한 개념이 하나 주어져 있어. 그때 뭐 구하는 거야?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거지. 자, 따라서 C를 구하는 거니까 C 제곱은 하고 요 변형된 이항된 방식의 공식을 써볼게. 자, 외우는 법은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 아까 전에 내가 이걸 잘못 썼던 건데 코사인 A를 딱 가리면 A 제곱은 B 빼기 C의 완전 제곱처럼 생겼어. 근데 그렇진 않고 곱하기 코사인 A가 맨 위에 있긴 해. 하지만 외울 때 도움이 되지. B 빼기 C의 완전 제곱처럼 생겼다. 곱하기 코사인 A로 끝난다.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특징이 있어.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특징이 있어. 코사인 법칙의 특징. 알파벳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줘야 돼. 자, 그렇다면 C제곱은 A 빼기 B의 완전 제곱처럼 생겼어. 이렇게 외우면 편해. C제곱은 A 빼기 B의 완전 제곱처럼 생겼어. 이렇게. A 빼기 B의 완전 제곱.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해주면 되는데 C니까 C는 끝나. 자, 이렇게 외우면 변형 공식도 충분히 외울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면 되잖아. A 써있고 B 써있고 코사인 C 써있고 다 써있지. 해결된 거지. 완전 암기만 하면 답 나오는 수준. 똑같은 문제. 시간. 이거 심한 문제가 나오네. 자, 334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인데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얘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해서 천천히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거든. 시간이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거의 다 됐어. 숙제를 조금만 내줄게. 333번까지로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 숙제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같이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책이 안 끝나는 사람들은 내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